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퓨얼셀에너지 FCL 장 초반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으나 일단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퓨얼셀에너지 주식 새로운 소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2023년 이후 본격적인 수소 기업들이 수익을 턴어라운드 하면서 본격적인 수소 생태계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팔란티어 주식 소식과 이 실적 발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인지 대략적으로 월가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상 시점과 SLXL, FNGU, BLZ, TQQ 등 관련 ETF 차트와 보조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팬, 술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열성팬 이상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1월 단체 대박 및 주식 공부방 운영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로 봐주시고요. 어제 관련해서 리비안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주 상장 예정인데 리비안도 장 초반에 사야 될지 상장하자마자 바로 사야 될지는 한번 이 공모가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우는 36,000 을 넘어선 상황이고 0.39% 상승한 36,052.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3거래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6,000을 넘으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34% 상승한 15,649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으며 FOMC 회의 결과 우려에도 지금 나스닥, S&P 500, 다우 모두 3대 지수 모두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0.37% 상승한 4,630포인트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연말 예측치가 3,600에서 3,700선이었는데 지금 4,600에서 4,700선이었는데 4,600선에는 이미 도달을 했다. 연말 예측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오는 3일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테이퍼링 발표를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퍼링 발표보다는 기간과 금리 인상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채권 매입을 완전히 종료하더라도 곧바로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테이퍼링 발표 이후 오히려 금리 인상을 바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연말 기대감으로 산타랠리가 더 올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월가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연준이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내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7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올해 1월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넘어가고 내년 1, 2월이 넘어간 이후 테이퍼링 시기가 종료될 시점에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증시는 한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인플레이션 관련한 발언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전보다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경우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업들도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이자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으며 팩트셋에 따르면 전날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지수 기업 중에서 83%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자 언더아머 주가는 분기 순이익 예상치를 웃돌고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에 각각 4%와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16%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듀폰과 에스티로더 주가도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를 하면서 8%, 4% 각각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이자는 일단은 연말 상향치, 가이던스 상향을 시켰다라는 점에서 4.15%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엔비디아와 AMD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52주 신고가, 52주 돌파 매매 관련해서 10월 단체 대화방 공부방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뤘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돌파를 해주면서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려놓은 라인들이 52주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간 상승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달성, 돌파 매매법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번 더 11월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으며, AMD는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상승폭이 크진 않으나 AMD도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주면서 이전 돌파에서는 강한 큰 상승, 그리고 지금 최근 돌파에서는 약간의 한 2-3%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 주가는 마이너스 3%가 빠지면서 1200불대가 무너지고 1172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통해 아직 허츠와 10만 대 차량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밝히면서 마이너스 3%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왔다. 하지만 허츠는 테슬라 차량을 이미 인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너무 과열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지금 하고요. 하지만 이제 테슬라의 지금 어느 정도 허츠 계약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허츠는 테슬라 모델 S를 2022년까지 10만 대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같은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 관련해서 리콜 소식도 나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판매된 차량 가운데 11,704대를 리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리콜은 주가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S&P 500맵 업종별로 보면은 소재와 부동산, 기술, 필수 소비재 관련주가 올랐고 에너지, 임무 소비재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이 고점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전략관은 CNBC에서 우리는 계속 강한 하강 위험을 보고 있다라며 예상치 7%로 웃도는 강한 실적에도 2021년, 2022년 주당 순이익 EPS는 대체로 변동이 없으며 이는 상향 조정 사이클이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점 시그널에도 이제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지금 주식 외에는 이제 자금의 흐름이 이동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흥국 시장에 새로운 이제 화두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제 자금들이 미국 증시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3대 지수는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러셀 2000 이제 중소형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중소형주 러셀 2000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다루지만 지금 지수 자체가 이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2월부터 시작된 이 박스권, 제가 썸네일에서 지금 하나 띄워드렸었는데 이 러셀 2000의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지수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상승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1.32% 하락한 1.52%로 1.5%대로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도 조금 약간씩 빠지고 있습니다. 84불대를 한번 찍더니 지금 현재 81.97불 마이너스 1.28% 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현재 삼성증권 이제 글로벌 리서치 관련해서 한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특히 미국 시장은 우리에게 친숙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SML,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런 가운데서도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순위 다툼이 치열합니다. 기존에 애플이 1위였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새로운 1위로 시가총액을 탈환을 한 상황이고요. 클라우드 사업 호조, 반도체 부족 등으로 가이던스 하향을 한 애플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총이 3천조 원에 근접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합친 것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때 독보적인 일이었던 아마존의 운송비 증가, 구인난에 따른 비용 증가, 기저효과에 따른 둔화로 알파벳의 3위를 지금 내주었다. 아마존도 이제 구글에 3위를 내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미래의 모빌리티 아이콘이 돼 테슬라는 연일 규제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페이스북을 제치고 시총 5위를 기록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이제 유망 업종으로는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SML, 테슬라를 꼽았고요. 소비재료는 나이키, 소프트웨어로는 세일즈포스닷컴, 넷플릭스, 산업재료는 넥스트라 에너지, 금융으로는 이제 모건 스탠리. 특히 산업재료는 넥스트라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질병이고 병원은 패드. 결국 이제 패드가 수술 도구를 가지고 개입을 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올려가면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인플레이션을 막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월가에서 이제 생각하는 게 내년 7월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국 중앙은행도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 물가 압력이 전개되고 예상보다 빠른 양적 완화 종료 시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예상 물가 상승률을 2.4%에서 3.4%로 지금 잡으면서 양적 완화 조기 종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부족, 공급망 혼란 언급, 인플레이션 장기화 시 조치할 것,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패드의 답변, FOMC 회의가 끝나고 이 연준의 이제 답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 ARKK 같은 경우 나스닥과 S&P 20% 이상 격차를 보여주면서 올해 언더퍼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RKK 같은 경우 올해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2.2%, 나스닥 20.4%, S&P 500 21.6%로 특히나 이제 8월 이후 테슬라 114만 주를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큰 손해를 보았다. 이런 중소형주를 담아가면서 손해를 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퓨얼셀 에너지 관련해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얼셀 에너지 어제 장 초반에 급등하는 흐름, 특히나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프리마켓에서 6%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엑스모빌과의 협력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이 시가는 이제 3%대 시작을 해서 바로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05% 선방을 하면서 현재 9.45불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저는 장기적으로 모아간다. 지금 이때 매수 9월 10일 정도에 5불대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수익률이 80%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퓨얼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엑슨모빌과 이 조인트 디벨롭먼트 어그리먼트를 체결했습니다. 바로 이제 카본 캡처 테크놀로지 이산화탄소를 이제 잡는 이제 환경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잡는 이 카본 캡처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인트 벤처를 체결을 했고요. 이런 이제 엑슨모빌 대형 에너지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이런 중소형주의 이제 퓨얼셀 에너지 같은 그리고 플러그 파워 같은 수소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그 파워도 이제 한동안 이제 많은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장중에는 42.94불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1.23불,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팔란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현재 목표가 최근 제시된 게 25불 프라이스 타겟이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팔란티어 3분기 실적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마이너스 2.41% 하락한 25.92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RSI는 56.1에 위치하고 있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날 캐시우드가 아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39만 7,549주를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달러로 따지면 10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이제 금액을 매도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아크 F ARKF와 지금 ARKW, ARKK에서 여전히 많은 주식을 팔란티어를 홀드하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이제 30.69밀리언 쉐어, 가치로 따지면 794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794.32밀리언 달러에서 10밀리언 달러 정도 줄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팔란티어 이제 실적 발표일에 대해서 궁금해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9일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된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팔란티어 이제 스케줄이 11월 9일 장 시작 전에 열린다라고, 그러니까 팔란티어 어닝이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TQQ도 한 번 더 3대 지수가 상승 흐름을 나와주면서 상승하였습니다. 1.33% 상승하였고 158.78불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RSI는 72.37, 지금 CCI는 130.93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LXL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 흐름 나와주었고요. 3.71%. 지금 개인적으로는 SLXL 현재 48.8불에 나머지 20% 물량을 매도를 했고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이전에 매수했던 것에서 30% 정도를 계속적으로 홀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SLXL은 계속적으로 들고 갈 생각이고요. 특히나 엔비디아와 AMD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한동안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SLXL은 좀 더 홀드를 할 생각입니다. SLXL 같은 경우 현재 RSI는 70.34, RSI가 70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CCI는 171.5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FNGU 같은 경우는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5%의 하락이 나왔고 44.7불에 위치하고 있으며 FNGU는 이번에 혹시라도 하락이 더 크게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40불대 아니면 39불대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갈 생각이며 FNGU 같은 경우 현재 64.17불 17의 RSI를 기록하고 있고 CCI는 96.66에 지금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BLZ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LZ도 현재 31.06 보합 장세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RSI는 69.45, CCI는 137.96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증권 이런 주간 레포트 같은 경우는 이 술 한잔 이상 게시판에 이제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테이퍼링 시대, 이전에도 그랬듯이 테이퍼링 시대에서는 이 나스닥의 상승률이 크다. 이 테이퍼링을 시작한 이후부터 보시면 코스피와 중국 지수를 보면 CSI 300을 보면 이 다른 이제 코스피와 CSI 300보다는 나스닥의 기술주가 계속적으로 좋다. 특히나 이제 신흥국에 이제 새로 대두될 만한 이제 좋은 자금이 몰릴 만한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미국으로 자금들이 더 몰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산타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